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낭낭할매, 낭낭할매님, 안녕하십니까. 낭낭 108세 박명입니다. 내 자식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이제는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키워달라고 해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조부모 육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낭낭 리포터 국민손녀딸 선민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민지입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구 중 절반가량이 육아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 조부모가 정말 육아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시대가 바뀌면서 육아법이 달라져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부모 육아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이명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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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서도 이 맞벌이 가정의 절반 이상이 조부모 육아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사실 내 아이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대안이 있어도 아마 내 엄마한테 맡기는 게 우리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낫다 생각도 하시겠지만 현재 직장맘들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곳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아에서 영아는 특히나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맡길 베이비시터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고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어머님, 엄마, 내 아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 가장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이 바로 조부모 육아라서 지금 그렇게 어렵지만 맡아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조부모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막상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 자식 입장에서도 이게 마음이 막 편치만은 않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엄마 하나 조금 늦어 이렇게 퇴근 시간 지나서 일을 할 경우에도 전화하는 것만 봐도 너무 부럽다고 하는데 사실 맡기는 입장에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편치가 않습니다. 특히 걱정 마라. 내가 맡아줄게. 너 일해 하고 맡아주는 경우도 정말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얼마나 힘들까 죄송하고요. 그렇군요. 사실 참 모두가 편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지 씨, 어르신들은 조부모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손주를 봐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조부모 육아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 아이를 맡아주고 계신 조부모님과 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 하는 육아라고 더 쉬운 건 아닙니다. 어르신과 워킹맘이 직접 말하는 황혼 육아. 우리 어르신들과 워킹맘들의 의견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남한테 맡기면 아무래도 이 할머니처럼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더라고. 제가 여지껏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내 인생에 그거를 다 보냈는데 또 그 손녀까지 내가 본다는 거는 그 인생은 이제 거기서 아이가 결혼한과 동시에 저는 완전히 이제 걔는 제가 투명 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받은 베이비시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는 조부모가 돌보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조부모 육아는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그럼 조부모에게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맞벌이가 아니라면 저도 더 좋았을 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봐주시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길러주는 게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기준도 좀 생기게 되고 또 어른들이랑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요. 평소에는 뭐 부부가 어떻게든 시간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 생겼을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되게 아쉽죠. 부모님 손이. 그렇죠. 네. 전적으로 도움받으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죠. 제 입장에서는. 요즘 그런 사람들을 로또라고 한다잖아요. 네, 이 로또 육아, 독박 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 조부모의 도움이 정말 절실합니다. 맞아요. 좀 간절할 것 같은데요. 특히 제 주변에도 보면 이 조부모 육아를 기대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네. 자, 그런데 선생님, 조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체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점도 있다고 하죠. 네, 벌써 나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진짜 존엄한 관계거든요. 근데 벌써 손주하면 한치 건너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고 혹시라도 조금만 잘못돼도 이게 죄책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실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내 눈 앞에서 내 아이가 다쳐도 이게 굉장히 전전긍긍인데 할머니 앞에서 손주 귀한 아이가 다치면 이 양쪽으로 미안한 겁니다. 아이한테도 물론이고 또 내 자식이지만 또 아이의 엄마 아빠한테도 굉장히 미안해서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자식이면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또 손주, 손녀는 다르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그럼 조부모 육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대화로서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갈등을 좀 조율해야 될까요? 근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있잖아요. 제가 늘 권하는 게 있는데 손주 육아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줄이기 위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언제까지 키워줄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떤 형태로 육아를 할 것이냐. 즉, 내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봐줄 건지 아니면 자녀의 집에 가서 아이를 봐줄 건지. 그 다음, 주중에 혹시 재우고 주말에 데리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양육 시간은 몇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꼭 정해 놓으시고요. 또 아이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님께 처음에 맡길 땐 굉장히 죄송한데 맡기고 나면은 이왕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조부모의 아이가 아니고요.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해줘야 될 부분들 꼭 뭐 예를 들면 책 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조부모님은 아이 안전하게 봐주고 그리고 식사를 챙겨준다든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챙긴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양육비는 꼬박꼬박 꼭꼭 챙겨드리는 것도 아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양육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양육비가 가장 좀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우리 어르신들은 네. 양육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던가요? 네, 뭐 이제 요즘에는 양육비 드리는 건 기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또 양육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르셨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양육비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용돈 개념으로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터를 쓰면 100만 원 이상을 줄 텐데 부모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용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주는 것 같아. 근데 더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금액도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 거군요. 만족도가 있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뉘앙스로 이제 사인인 거죠. 너 이렇게 무리해도 되니? 이런 거. 네. 주변의 시세를 묻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타협을 하는. 네. 그분도 정보가 있으실 거니까. 네, 아동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 3, 4살 때 좀 더 케어가 많이 필요했을 때는 한 달에 뭐 60 이렇게도 드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처럼 100만 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덜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만족해하는 수준은 딱 앞에까지 드리니까는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적게 줘도 감사한 거고 또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형편에 맞게 하지 그런 거에는 연연하지 않고 약간 용돈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책임감, 걔도 아이를 맡긴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나중에 뭐한테 아이를 주더라도, 예, 그거는 수고비는 받을 건 받고, 나도 봉사할 건 해주고, 아이도 또 제대로 키워주고, 예,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예, 이제 계속 봐줄 경우에는 돈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견이 정말 뭐 천차만별이죠. 네. 조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보셨지만 의견이 다 다른데 양육비 뭐 어느 정도가 정말 적당한 걸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할머니들 뵈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양육비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받으면 좋기는 한데 왠지 정식으로 드렸으니까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게 그게 조금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용돈 받는다라고 하자니 내가 또 너무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어쨌든 뭐 양육해주는데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양육비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보통 이렇게 여쭤볼 때하고 지면 설문으로 받을 때하고 달라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천차만별이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 자식들 돈 그거 지들 살기도 어려운데 뭘 받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실제 지면으로 받아보면요 많을수록 좋다 해요. 그리고 이게 왜 받아서 맛이 아니라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고맙잖아요.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셔서 나중에 네. 아이를 위해서 주겠다 이렇게 저금하시는 조부모님들 봤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금액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은 평균적으로 이 조부모에게 드리는 네. 양육비가 한 33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 그거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사실- 정말 적은데요? 네. 근데 이것도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생계형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베이비시터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머니께 드리는 그 돈의 액수를 가지고 서운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드리는데 단 그것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반드시 규칙적으로. 왜 우리 월급 받을 때 날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짜를 꼭 지켜서 그리고 어떤 방법이 어머님께서 쓰시기 좋은지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있고 통장에 있으니까 그림의 떡이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액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부모님들 생각에는 그걸 주시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